자, 계속 이어서 합니다. 13번 문제죠. 13번 문제 개발구역 편이에요. 개발사업법입니다. 자, 요도 시면 참 나올 현상이죠. 우리가 개발구역을 정할 때 보시면요, 이렇게 하죠.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은 먼저 개발계획을 세운다. 개발계획을 세운다 하죠.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할 장소, 개발구역을 그 다음에 지정한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근데 소문 낼 때 여기 투기가 많아요. 투기가 많아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저기에서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 보니까 우리 녹지입니다. 녹지들, 특히 이 보존 녹지는 안 되죠. 빼고 기타 생산자의 녹지들. 그 다음에 보니까요, 특히 도시 외적들, 비도시 지역들 그렇다. 그 다음에 보니까 주상공업적인 구역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 근데 그 면적이 30% 이하일 때가 그렇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낙후된 지역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개발일 때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공모해서 개발할 때는 장소가 먼저 나와야 된다. 등이 딱 있죠. 그래서 보니까요, 13번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요건 여기네요. 요 지금 제가 설명한 요것은 바로 밑에 있는 이 스미 없지만 요것도 중요한 상이죠. 중요한 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입니다. 보시면 개발계획을 세울 때 많은 사항이 포함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요 내용 중에서 개발구역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소급적으로 포함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니까 두 문제가 있죠. 박수세단일 때가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밖에 설치되어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계획이 그렇다. 그 다음에요, 수용 방법이면 수용 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 작성할 때 구역 확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수립할 때 보반한 세입자 범위 장소가 정해진다. 그 다음에 이 사업장은 단계를 나눠서 단계적 사업 추진할 때 장소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박수세단일 때는요, 구역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인데 보시면 지금 13번 문제 보시면요, 딴 건 다 모르겠고 3번 가시면 바로 박 나왔죠. 구역 밖에 설치되어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계. 이것이 바로 구역 정하고 난 다음에 포함될 내용이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죠. 자, 우리 개발구역이죠. 개발구역은요, 바로 결정권자, 도시관리의 결정권자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가 지정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할 수가 있다 하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가 지정한 경우 외에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냐 할 때 보니까 쭉 나오죠. 중국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30만 원 빌릴 협상이 안 될 때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들의 구역 지정 요청이 있을 때 국토장관이 지정한다. 또 국가계획으로 필요할 때, 그다음에 긴급할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가지고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들이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국토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대에 걸치는데 구역 지정권자 정하는 협상하는데 이 협상이 안 될 때 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해서 중국이 긴급할 때 30만 빌 협상이 안 될 때 장관이 지정한다. 이 상이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1번, 또 3번, 또 4번으로 다 포함되는데 2번은 여기죠. 자, 구역 지정은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가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시도한테 시군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시군구는 시도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2번은 X인 것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5번 갑니다. 15문제 좀 큰 문제네요. 자, 15문제가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참 이거 많은 사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5번은요, 첫 번째, 이 장소가 자연녹지의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하면서 자, 요 면적이 또 요 안에서 취락지구에다가 지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딱 합니다. 하면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나온다라고 또 합니다. 하면서 또 주업 설립해서 한다. 라고 하면서 사업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한다. 딱 나오죠. 이거 딱 나면 이렇게 됩니다. 자연녹지이면요, 이때가 딱 나면 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 있고 개발 계획을 뒤에 수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취락지구죠. 취락지구가 딱 되어지면 이거는 면적 같은 거 묻지 않는다. 합니다.
않고 요 장소는 용도지역 변경,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3만 이상, 1만 이상 이미 면적 갖춰졌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또 조합은 항상 전부 환지일 때만 조합이 나온다랍니다. 또 조합 환지, 그러니까 전부 환지 나왔습니다. 환지니까 딱 맞죠? 맞습니다. 근데 환지 방식이면 처음부터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부터 환지 방식은 땅 바꾸는 사업이니까 그때부터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딱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1번입니다. 자, 이 장소도 이제 시군 구청장의 요청에서 지도가 진행할 수 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1번 맞아요. 2번 하십니다. 환지 방식이니까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2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입니다. 우리가 구역 지정할 때 절차 보시면 이렇게 하죠. 기초조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한다. 그 다음에 협의한다. 그 다음에 심의한다. 해서 구역 지정을 발표 고시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말입니다. 공람은 꼭 합니다. 공람은 꼭 하는데 공람 또는 공청회 이 표현은요. 공람은 꼭 할 것인데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다.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 그런데 구역 면적이 100만 km 이상 면적이 나올 때는 공람하고 나서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구역이 3만입니다. 3만밖에 안 되니까 공청회는 할 수 있다. 선택입니다. 선택해서 한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니까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 있다가 4번 딱 나왔죠.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일대는요 용도지역 변경 효과가 없다 했습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도 안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X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우리 개발 사업을 조합이 할 때 그 조합원에 대한 설명이네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조합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이죠. 조합 하면 이제 조합 설립할 때 보시면 이제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설립 동의를 첨부해가지고 설립 인가를 받는다. 인가입니다. 조합의 설립 인가는 이제 이 법은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30일 안에 등기해야 조합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때 동의 보니까 설립 동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의 조합원은 또 누가 되느냐? 나와요. 조합원입니다. 당연 조합원이죠.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이면 다 조합원 됩니다. 동의와 관계없이 다 당연 조합원 됩니다. 그래서 바로 1번 문제. 이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 되지. 기타 권리자 조합원 안 되면 1번 X가 되겠죠. 2번입니다. 이 조합원 가운데에서 총회에서 조합의 임원을 선출합니다. 임원은 당연히 조합원일 것이고 특히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결권은 없으면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X입니다. 한 번입니다. 임원이 될 수 없는 분이 있죠. 없는 분. 그래서 미성년자, 범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고 미포권자 안 됩니다. 또 어떤 형이든 실제 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2년이 아직 안 된 자, 집행유예 중자들이 안 된다. 답니다. 해당이 딱 되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당연하게 상실되겠죠. 해서 보니까 이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상실한다. 어딥니까? 이거 그죠? 임원이죠. 임원. 조합원이 아니고 임원 자격 상실시. 조합원은요 형무소에 있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임원 자격 상실시, 조합원 자격 상실이 아니죠.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자, 조합원이면요 권리 업무죠. 권리와 업무가 발생한다. 권리는요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이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그러니까 면적 관계 있다. 아닙니다. 비례해서 아닙니다. X네요. 자, 각종 어떤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각종 비용 부담은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요. 안 내면요 시군구한테 요 비용 부담은 징수 위탁을 할 수 있다. 하면요 4% 금액을 떼어주죠.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마시고 17번 갑니다. 모든 사업의 시행자는 다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요 실시계획을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받아요. 그런데 이 계획 속에 보시면 이것은 당연히 위에 있는 개발계획에 맞게 수립할 것이고 또 요 계획 속에 이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요 요것을 인가받고 고시가 되는 순간부터 요것도 인가 고시가 되는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하죠. 입니다. 그래서 1번 이 실시계획 속에 있는 상세한 계획, 바로 지치구간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됩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 보시면요 시도시 사감 실시계획 작성할 때
밑에 포함되는 시장 군수한테 의견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위 부서와는 협의하지 의견 청취가 아닙니다. 밑에 사람과 의견됐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시군 구청장에 의견됐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 계획에 인가 신청할 때 보시면 그 신청서에 축척 25,000대 1 또는요 50,000분의 1에 관한 위치가 첨부된다. 잠깐만 거대한 어떤 경상남도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 어디가 동탄이다. 요 정도 표시되게 이것을 위치를 포함시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맞습니다. 4번 갑니다. 각종 당연히 인허가 관련된 사항, 인허가 기타 법률의 인허가 사항 어제 받을 자들 그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당연히 4번 질문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여러분들 통과하시면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답은 2번이 X였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18번 가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수용과 환지가 구분되죠. 수용과 환지입니다. 수용사업이었죠. 수용사업이다 하면 자, 수용사업이 딱 나올 때 항상 수용사업이 딱 나올 때는 설명할 게 많죠. 수용사업이다 할 때 첫 번째 토지의 수용권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보통 수용권 발생시키는 언제입니까? 보통 사업들은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처음부터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바로 수용사용 대상 토지의 세무고시한 시점부터 이렇게 말하죠. 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수용 보상금은 현금 지급, 보상을 현금 지급해줍니다. 현금 지급해주는데 현금의 가름에서 토지 상환 채권이죠.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해주는 토지 상환 채권 이것을 발행을 할 수가 있다라죠. 모든 시행자 발행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뭡니까? 원하는 자한테 분양 대상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까지 범위 안에서 매수 세금의 일부 지급을 해서 발행할 수 있다. 딱 나와야 되겠죠. 상환채권 잘 나온 상이죠.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보시면 이거죠. 보시면 우리가 선분양 미리 공사하기 전에 미리 선분양을 다 합니다. 선분양하니까 이에 대응해서 선수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보시면 공공시행자의 지급 요건 보시면 뭡니까? 전체 대상구역의 4분의 1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다. 또요, 민간 시행자는 그 분양 대상 토지 면적의 100% 다 소유할 것이고, 이 붙어있는 토지에 기타 등기 다 말소할 것이고, 공사의 진척도 10% 이상 될 것이고 10% 이상. 그다음에 항상 민간들이 뭔가 약속 채권 발행 등 할 때는요 항상 보증을 세운다. 이런 것까지 딱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또 뭐 나옵니까? 자, 우리 앞으로는 원형지 조성되기 전에 토지 원래 있던 토지 공급도 가능하다. 맞죠? 이것은 구역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맞죠? 국가, 지방자치,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학교시설로 이용할 자, 그 다음에 공장부지 이용할 자, 공모에 선정된 자들한테 줄 수가 있다. 학교나 공장은 경쟁 입찰 붙입니다. 신청자가 없거나 입찰 딱 되어지면 수익을 할 수 있다. 등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딱 보시면 또 토지의 공급 방법이 뭐냐 보니까 이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그런데 추첨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딱 나오죠. 추첨이 중요하죠. 국공단공,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 용도, 단독택지는 330, 100평 이하, 그 다음에 공장부지 등일 때 추첨을 한다. 딱 나와야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자, 우리 수용권이 발생될 때 보시면요, 바로 사업 인정이 필요한데, 이 4번요, 기억에 우리 개발계에 포함되는 수용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이 발표가 되었을 때 수용권이 발생한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좀 맞는 것이죠. 다음에 이행하십니다. 지방공사인 사업자는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없다. 여러분들 공공사업자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수용권 발생해도 민간 시행자가 수용권을 행사할 때는 보시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이고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음 말이 나옵니다. 나와요. 요거 민간 시행자일 때만 필요합니다. 공공은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X가 되겠죠. 3번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때 지급 보증나면 항상 민간 단체만 보증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보증 필요 없습니다. 이거 X네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조합, 즉 민간자들이 선수금 한다. 선수금 하면 민간자는요 공사 진척 10%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리얼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지긋 해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정비법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채우는 사업의 종류는 무엇이냐 고 있죠. 여러분들 항상 자, 주관 개선 사업 뭡니까? 극히 열악, 재개발 열악. 그다음에 주택 재건축은요, 양호.
양호하면 무조건 주택 재건축이죠. 볼 거 없습니다. 바로 답은 1번이죠. 양호. 다음에요. 상업적, 공업적, 도시환경. 그다음에 가로 구역에서는 가로주택 딱 나와야 되겠죠. 단독 다세 밀집지역 하면 주관경 관리사 딱 매치가 딱 되게 됩니다. 간단한 상이죠. 그래서 양호 보이네요. 바로 그냥 이거는 바로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20번 문제죠. 우리가 개발구역과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보시면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요 구역 내에서 토지 개발을 못하죠. 요 내에서요 토지 개발할 때 일체다 전부 다 허가상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 또 공작물의 설치, 가설 건물의 축조, 건물의 대수선과 용도 변경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수선 요 같은 경우는요 정비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된다 특징이 있죠.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의 형질을 바꾼다. 형질 변경. 세 번째 토색의 채취. 네 번째 토지의 분필 분할. 또 다섯 번째 물건을 쌓는다. 한 달 이상 쌓는다. 또 여섯 번째 나무를 배관하십니다. 다 이게 포함되죠. 현재 허가받을 필요 없는 또 경미한 사항은 또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옹이작 석시목 응급조치 간이 농상산이랑 콩약물 설치, 그다음에 경작물직의 형질 변경, 그다음에 경미한 토색의 채취, 좋지 않은 대지의 물건 쌓아둔다,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장, 단 경작지는 제외한다 해서 옹이작지만 내용이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한 달 이상 물건 쌓아둘 때 개발이 허가받는다. 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항상 허가할 때 보시면 미리 해당 사업시행자한테 의견 듣는다. 네, 이번 점 맞습니다. 허가나 신고 또는요 인가했다. 변경일 때 하기 전에 똑같이 변경 허가, 신고, 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허가 받았죠. 변경할 때 변경 허가 신청이 됩니다. 신고 아닙니다. 한번 X네요. 보시고요. 근데 요 대상 행위를 이미 착수한 자 있다. 개발과 정비구역에서 착수한 자 보호받습니다. 단 30일 안에 전부 다 신고를 해라. 나오죠. 4번 지금 맞습니다. 5번입니다. 정비구역에서 요 행위 허가 받으면 국토교획법에 있는 개발 행위가 받은 것으로 간주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보시고요. 자, 21번 갑니다. 우리가 정비법에서 주택 재건축할 때 한해서 안전진단 실시하죠. 그래서 주택 재건축할 때 한해서 이 재건축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요거 때 하기 전에 먼저 안전진단 실시한다. 딱 나옵니다. 진단 실시요. 첫 번째 진단 누가 실시합니까? 시장 군수가 실시한다 하죠. 두 번째 보시면 언제 합니까? 언제 재건축 결정하기 전에 한다. 정비 계획 수립 전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비용 시장 군수가 비용은 된다. 것이 원칙입니다. 또 네 번째 효과죠. 진단 실시한 결과와 기타 조치 계획 등을 다 종합 검토해서 재건축 결정한다. 그다음에 하고 나서 이것을 시도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 딱 나오죠. 나옵니다. 근데 실시할 때 보시면 시장 군수가 실제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실시를 합니다. 시기입니다. 요 시기가 도래해줄 때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요 예정 장소 안에 포함이 되어진 그 토지정 소유자들의 요청할 때도 실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요청할 때 주민들 10분의 1 동의 필요하다. 요청이 있으면 30일 안에 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비용입니다. 시장 군수가 된다. 이것이 원칙인데 요청을 통해서 할 때는 요청한 자한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나옵니다. 나와요. 자, 보고해서 시도해서 다시 시장 군수한테 다시 해제해 줄 것을 뭔가 재건축을 결정을 취소 등 할 것을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있으면 응해서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온 것이죠. 보십니다. 1번 진단은요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물 실시를 다 합니다. 그래서 주택만 한다. X, 이번 X네요. 단지 안에 모든 건물 다 실시합니다. 1번 X예요. 2번입니다. 진단 신청할 때 얘는요 주민 10분의 1 동의 요청이 필요하다. 이번 X입니다. 3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원래 원칙입니다. 정비 계획 수립시가 도래했을 때 진단 실시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해서 보시면 원칙입니다. 원칙. 해서 3번이 맞네요. 4번입니다. 진단 실시에 신청 요청이 있으면 30일 안에 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이거 하죠. 그래서 4번 질문도 X입니다.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 즉 붕괴 우려 있으면 진단에서 제외한다. 뭡니까? 진단 시도, 그죠?
제외한다. 맞습니다. 맞는데 요 인정은요. 시군, 구청장, 시장, 군수가 항상 모든 인정 결정 다 합니다. 그래서 시소가 간다. 틀리죠? 시장, 군수가 인정할 때 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님은 X입니다. 자, 22번이죠. 사업 시행 방식 나왔네요. 사업 시행 방식. 우리 정비사업 시행 방식도 참 중요한 상이죠.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항상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 그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죠.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있다. 그 다음에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있다. 바로 주택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시행 방식 보시면 산통예죠. 전부 다 포함되어 있죠. 서수로 주택 개량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이거 하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 할 수 있죠. 재건축은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없죠. 도시환경도 관리 처분 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다 합니다. 주거인 관리 사업은 말이 관리인데 서수로 주택 개량 방식밖에 없습니다. 여주택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없다. 바로 요 상황이겠습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없습니다. 환지 보이네요. 바로 1번 X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토지 전부나 일부를 수용을 하는 방식도 있고 환지도 다 있네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가로주택 딱 보시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택 재개발 사업 보시면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다. 이것만 딱 나와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5번 가십니다. 5번은 보시면 5번은 시행령과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 확대하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정비 개량하는 방식. 바로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관리 사업이라는 요 문구를 빼놨죠. 그래서 5번은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집어넣으시면 문장 구성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5번 보시고요. 다음 1번 X입니다. 다음에 이 3번입니다. 정비법상의 조합 설명이죠. 이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정비사업일 때 보시면요. 조합 설립하는 사업은 다 안 하죠. 개선사업 안 합니다. 안 하죠. 관리사업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오롯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딱 합니다. 하는데 자 이쪽 보니까 재개발 사업 이때 보시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도 4분의 3, 2분의 1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은 10분의 8, 10분의 8, 3분의 2가 딱 나옵니다. 재건축은 좀 단지 안에서 할 때 단지 전체에서 4분의 3, 4분의 3, 또 각 동에서 3분의 2,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닌 것도 포함될 때 그 아닌 곳에 있는 자들 중에서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딱 나옵니다. 나오죠. 우리 정비사업 조합은요, 역시 당연 구역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이면 당연 조합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재건축과 가로주택은요, 요 두 가지 사업은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된다. 그래서 반대한테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시면 바로 1번에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당연 조합은 아닙니다.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된다. 그래서 1번 제문 바로 X네요. 2번입니다. 항상 조합의 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할 때 항상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2번 제문도 맞습니다. 다음에 이건 맞네요. 3번입니다. 우리 어딥니까? 우리 임원, 조합 임원이죠. 임원인데 임원이 하시는 분이죠. 미금 한파 2년 후에 또요 이법이나 이법 위반 때문에 벌금 5만 원 이상 받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고 나서 5년 안 되면 임원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데 보시면 유해증인자 임원이 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지금 X죠. 그 다음에 이 조합은 양도양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 재건축은 양도양수 안 된다 했습니까? 그런데 상속과 또 이거는 제한이 없다. 상속이니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4번 질문 X입니다. 5번입니다. 조합 설립되고 난 이후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양수했다. 그러면 현금 청산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X가 되겠죠.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오네요. 24번 문제. 요건 시험에 꼭 나오는 상이죠. 관리처분 계획 다음 시험에 꼭 나온다 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이제 건물 바꾸는 계획을 수립을 딱 합니다. 이걸 딱 세울 때 이렇게 가죠.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문제 분양 설계. 이 분양 설계하는데 분양 설계하는 기준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요, 뭡니까 요 분양 신청 기한 이것이 끝나는 날, 요 기한 만료되는 날
수립을 한다. 딱 나오죠. 두 번째입니다. 주택의 공급 방법. 딱 보니까 1주택 공급한다. 이거 대원칙이죠. 그래서 2개 이상 소유해도 1개 준다. 또 공유해도 1개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공유도. 그렇지만 이제 나오죠. 여기가 나옵니다. 공유자. 여기 첫 번째 공유자. 토지죠. 토지 공유자일 때는 그들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딱 나오죠.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과밀 억제 권력이 아닌 곳에서 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일단 가진 수만큼 공급을 할 수가 있다.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과밀 억제 권력 안이라 할지라도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일때는 3주택을 줄 수 있다가 또 딱 나오죠. 또 네 번째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일대 보시면 전부 다 3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가 딱 나옵니다. 나오요. 다섯 번째 보니까 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거 전용 면적 또 종전주택 가액, 가액 평가는 사업 시행인가 것이죠. 요 범위 안에서 모든 사업 1+1 주택 2개 줄 수가 있다. 한 개는요 60 이하 소형 평수인데 이것은 받으면 3년까지 전매하지 못한다가 딱 나왔습니까? 그래서 요 상인데요. 요 상입니다. 요 상인데 보시면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 되겠네요. 자 보시고요. 1번이죠. 1번 X죠. 현금 청산할 수 있습니다. 분양 설계 시점 보시면 사업 시행가가 아니죠. 시장 종료일입니다. 또 2번입니다. 3번에 이 1주택 공급이 원칙이죠. 그래서 한 번 더 X네요. 보시고요. 또 4번 갑니다. 과밀 억제 권력이 아닌 곳에서의 어딥니까? 주택 재건축은 수만씩 다 줄 수 있다. 2개면 2개 다 줍니다. 4번이 맞네요. 관리처분 계획에 소유권 외에 권리병사 포함됩니다. 새 건물로 다 농땅 옮기기 위해서 소유권 외에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째 문제 X가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건축 등과 대소순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되겠어요. 자, 내력벽을 30점 이상 변경한다. 대수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건물에 뭡니까? 창문틀 없죠? 창문틀 해체, 이건 간단하게 수순이지. 이것은 건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2번이죠. 미관지원에서 담당 변경 보시면 이것도 대수는 볼 수 있겠죠? 예, 다음에 방화구역에 관한 방화목적의 벽바닥을 철거하거나 또 수순 다 보시면 대수는 포함되겠죠. 다세대 주택 일대의 세대 간에 다가구와 다세대의 경계벽을 손댄다. 다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에 건물의 창문틀은 이게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 X네요. 26번입니다. 건물의 건축 나왔죠. 건축이다. 옳은 것을 다 찾아라 있어요. 기억에 여러분들 건축하면 뭐 있습니까? 건축하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런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건물이 없던 곳에 새로이 축조 뭡니까? 신축입니다. 신축. 5층 건물을 7층으로 뭡니까? 정축이겠죠. 자, 멸실되었어요. 다시 같은 규모로 재축이죠. 그 다음에요. 주요부를 해제하지 않고 옮긴다 뭡니까? 이전, 신정, 개절이 다 포함되냐? 전부 다 건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7번. 건축과 또 신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여러분들, 자, 신고대상 기억나시죠? 신고대상 건축행위에서 당 면적 85 이내에 정축과 개축과 재축, 그 다음에 연면적 100 이하의 모든 건물의 건축, 그 다음에 높이 3m까지의 정축, 관농자, 시골 농촌에서 보시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의 건축, 이런 건물의 각종 어떤 대수선, 또 표준 설계도서, 또요 공장 많은 장소 안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층 이하인 공장의 건축, 그 다음에 읍면 단위 농촌에서의 농업용 창고가 200 이하이거나 또 축사 가축 재배에서 400 이하일 때 시공된다. 또 자, 수선하는 대수선들 다 신고사항에 대해서 바연이 관대 표는 공허수다 하는 요 사항을 묻습니다. 자, 80제곱미터짜리인 3층 건물의 신축이죠. 신축입니다. 자, 3층값 각 층마다 80이다. 그러면요 3824 240짜리 건물 신축이죠. 이것은 건축 허가 대상이 되겠죠. 또 허가 상이면 사전에 결정 신청도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2번이죠. 연면적 30% 이상을 정축해서 10만 이상 되는 건물 때 특광시 한테가 봤습니다. 근데 창고나 공장은 또 제외한다니까 특광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2번 점은 X입니다. 우리 건축법에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위가 또 간주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연면적 200짜리 건물 높이 2m 정축할 때 정축입니다. 연면적 200짜리인 건물을 2m, 3m까지의 정축 다 신고사항 아닙니까? 신고사항. 그러니까 보시면 신고하면 된다. 3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에도 1년 안에 공사사업에 착수한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겠다.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